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8년 1월 8일 월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한국일보. 남북 대화 국면, 트럼프의 대북 3원칙. 계속해서 경향신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합법화, 빗장 여는 정부. 또 중앙일보. 트럼프의 통남 통북, 김정은과 통화할 용이 있다. 그리고 국민일보. 내일 남북 고위급 회담, 힘 실어주는 미국과 총력전 나선 남북. 다음은 조선일보. 최저임금 뛰니 동네 물가가 뛴다. 이번엔 서울신문. 남북 고위급 회담에 참석하는 장차관만 3명, 판 꺼지는 남북회담. 아울러 한겨레. 남북 고위급 5대5 회담, 통일부와 북한 조국 평화통일위원회가 주도한다. 이제는 동아일보. 평창 넘어 북핵, 내일 판문점에 달렸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천사들의 비명, 취약전 아동이 위험하다.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월 8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씨, 드디어 내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 한국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그리고 동아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개적이고도 명확한 목소리로 남북 대화를 지지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 전화통화를 가졌을 때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100% 지지 발언이 나온 바 없었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나는 100%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했지요. 자, 조선일보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환영한다는 미국, 중국의 반응에 겉모습만 보면서 주변 강국도 한마음으로 남북 대화를 응원한다고 착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하나하나 속내를 들춰보면 한반도라는 똑같은 침상에서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꿈을 꾸고 있다. 평창 올림픽 흥행을 위해 국제사회가 어렵게 구축해놓은 대북 제재 원칙을 허문다든지, 일부 대통령 참모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미 동맹의 뼈대인 연례 군사훈련을 북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겠다는 약속과 맞바꾸는 그런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의 남북 합의는 북한이 핵무력 완성이라는 마지막 고지에 오르는 동안 숨통만 틔워주는 것이며 북한의 대화 제한 속셈에 놀아나는 격이다. 네, 여전히 경계하는 그런 입장이네요. 경향신문 사설을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 표명은 실로 의미가 크다. 트럼프는 과거 몇 차례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지만 이번처럼 확실하게 북한과의 대화를 지원한 적이 없다. 이번 언급으로 남북 대화에 대해 한미 간 이견 돌출이라든지 대북 엇박자를 주장하는 그런 이들이 있는데, 이들의 주장이 무색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미국이 적절한 시점에 북한과 대화에 참여하고 자신이 직접 김정은과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은 남북 대화가 북핵 대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의 발로이면서 메시지다.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공개적으로 남북 대화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모처럼 조성된 것이다. 네, 큰 의미를 싣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의견입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영 입장, 네, 남북 대화의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여러분의 의견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SBS 고릴라는 무료인데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에 눈발이 날린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요.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 나가 있죠? 네, 월요일 출근길 추위 걱정은 없지만 나가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현재 충청과 남부 일부 지방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1cm 안팎의 눈이나 산발적인 비가 계속해서 오겠는데요. 낮에는 잠시 소강 상태 보이다가 퇴근길에는 다시 전국에 눈비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늘 출퇴근길은 평소보다 좀 더 시간 길게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중서부와 호남 지방에 최고 5cm로 많겠고요. 영남 서부 내륙에는
1cm 안팎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부분 영상권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은 0.8도로 시작 중입니다. 오늘은 한낮에도 서울 4도, 강릉 8도, 대구는 7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찬 공기 밀려오면서 추워지는데요. 특히 금요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 보일 전망입니다. 최혜윤입니다.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북한이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하자는 남쪽의 제안을 받아들였지요. 먼저 지난 금요일 북한은 전통문 형식으로 남북회담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를 전하는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북측에서 전통문이 왔습니다. 우리 측이 제의한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 회담 제안을 수락을 했고요. 회담 개최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의제와 관련해서는 평창 올림픽 경기 대회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입니다. 명의는 북한의 조평통 위원장 이성권, 그다음에 수시는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조명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어제는 리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단 명단을 북한이 남측에 통보했습니다. 결국 예정대로 내일 판문점에서 2년여 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됐는데요.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회담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남북관계 개선도 논의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내일 회담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모두 남북관계 개선에 공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예정된 남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곳곳에 암초가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 진영이 이번 남북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은 금물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죠. 다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우리 측 수석 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회담 경험이 많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SBS 러브 FM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 또 북한이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겠죠.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오이사 조치 문제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또 유엔 제재 결의에 연결이 되겠죠. 관련된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아주 표현은 뭐 부드러운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은 폭발성이 좀 있는 문제들이고 간단치 않다는 데는 제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지금 조명균 장관이 워낙에 회담 경험이 많은 분이시니까 뭐 차관도 그렇고 뭐 큰 걱정은 않습니다만은 국민적 기대는 굉장히 부풀어 있는데 쉽게 답을 못 내면은 우리 정부는 부담이 돼요. 예. 북한은 전혀 그런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북한은 뭐 정부 당국이 가르쳐주는 대로 북한 주민들은 알면 되는 거지만 그렇죠. 우리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것이 정책에 대한 부담으로 된단 말이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개적으로 남북 대화를 지지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당장이라도 통화할 수 있다. 이런 의향을 밝혔는데요.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로 남북 대화에 힘이 실렸지만 그만큼 책임성도 더 커졌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번 남북회담이 궁극적으로 북핵 대화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대화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도 모처럼의 회담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초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북한도 이번 회담에서 핵과 미사일 도발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이 자력으로 확보한 출전권 수는 단 한 장도 없는 상황인데요. IOC 마크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 선수들에게 특별 출전권인 와일드카드를 부여할 예정이냐 이런 질문에 우리는 북한 선수들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위해 노력 중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 장웅 IOC 위원도 중국 베이징에서 일본 기자들에게 피겨 페어 종목에 참가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IOC 측은 북한의 다른 종목 참가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IOC 애덤스 대변인은 필요할 경우 북한 선수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북측에 제의한 상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상은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 비수기인 연초에 이렇게 집값이 뛰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한국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12억에 거래됐던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는 최근 17억에 매물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쏟아낸 부동산 규제들에도 불구하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요. 경향신문은 수요는 여전하지만 규제로 인해 매물이 줄자 집주인이 내놓는 호가가 곧바로 시세로 형성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2008년 당시 정호영 특검, 이른바 꼬리곰탕 특검은 다스에서 120억대의 비자금을 발견했지만 이 돈은 말단 격리 직원 조모 씨가 횡령한 돈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당시 특검은 120억 원을 개인 횡령으로 결론 내고 다스로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120억 원을 차명계좌에서 관리하던 다스의 협력업체 이모 격리 과장이 돈을 다스로 돌려줬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모 씨의 개인 재산 수억 원이 섞여서 다스로 반환됐습니다. 그래서 이모 씨가 자기 재산을 돌려달라고 다스에다가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이때 다스의 말단 격리 직원 조모 씨가 다스 이상은 회장을 언급하며 돈을 돌려주겠다고 자필 확인서를 써줬다고 합니다. 확인서에는 이상은 회장이 걱정하지 말라고 직접 전화라 했다.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했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죠. 이에 따라 120억은 조모 씨의 개인 횡령이 아니라 회사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한편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한 참여연대가 다스의 실소유주를 입증할 문건들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고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이런 제목의 문건으로 다스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사이에 주고받은 문건입니다. 참여연대는 이 문건을 제보한 인물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양모 씨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참여연대 김경률 집행위원장의 제보자에 대한 설명 들어보시죠. 이 최대 주주 중 두 분이신데요. 이상은 김진영 씨 두 분이신데 그분의 뭐 이렇게 아주 최측근에서 수년 동안 이제 보필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사이에서 문서 수발을 맡았던 분이시고요. 이런 말씀까지 드려도 된다라면 양모 씨로 파악되고 그분을 추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비서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그분을 조사하셔야 되겠죠. 아니 청와대 직원이 다스 전담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민간 업체인데.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해관계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애둘러 가지 말고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실소주 의혹의 대상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놓고 자유한국당에서 미묘하게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성태 원내대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은 MB의 다스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 문제는 MB가 대처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그러나 다스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SNS에 다스는 개인 기업이다. 개인 기업의 소유자가 누군지가 수사의 대상이 된 전례가 있느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다스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지는 않겠다. 이런 취지를 밝힌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발언한 이유에 대해서 한겨레는 MB 관련 의혹이 나중에 법적으로 확인될 경우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했네요.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1조 원 추가 지원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위기에 처했습니다.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 이후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매년 대규모 적자를 내다 2015년 채무가 자본금의 약 70배인 4조 6천억 원에 이른 뒤 이듬해 자본 잠식에 빠졌습니다. 1조 원 추가 지원안 부결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홍영표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자원개발 사업에 33조 원을 투자해서 최소한 20조의 손실을 보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재무제표상으로 확정된 손실이 13조 3천억입니다. 그건 아주 공식적인 거고요. 그 외에 금융비용이라든지 나머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최소 20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이전에는 전체 투자액이 10조가 안 됩니다. 건국 이래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한국광물자원공사 같은 경우에 가스나 석유도 다 나쁩니다만은 광물자원공사 같은 경우에 부채 비율이 6,900%가 그렇지 않습니까? 6,900%입니다. 세계 신기록이라고 제가 말했었는데. 그렇죠. 6,900% 부채율을 가지고 지금 존재할 수 있는 회사는 지구상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대구 지역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에 지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대구에서 열리는 대규모 신년 인사회의에 참가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수도권을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대구 북구 을에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야 견제가 된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당대표가 험지인 수도권에서 솔선수범하지 않고 국회의원 당선이 사실상 보장된 대구 지역 당협위원장을 지원한 것은 아니한 선택이다. 이런 비판이 나온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손학규 국민의당 상임고문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해서 제3세력의 중심을 잡으면 호남도 박수를 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개혁신당을 만들면 자칫 호남 자민련에 머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최근까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던 손학규 상임고문이 안철수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2008년 삼성특검 당시 삼성그룹은 2조 원대의 차명 계좌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지요. 이 2조 원이 주가 상승에 힘입어 현재 6조 원대로 불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2007년 당시 약 70만 원에서 최근 260만 원으로 4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삼성은 아직 차명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이. 지난 1월 4일 안상수 창원시장. 최근 중앙당 지인이 경남도지사냐 아니면 창원시장이냐 이러면서 돌아오는 지방선거에 어디로 출마할 것인지 의사를 물어왔다. 나는 그때 창원시장으로서 벌여놓은 일을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이렇게 답변. 그러자 자유한국당 중앙당 공보실을 통해 공식 입장 발표. 확인한 결과 중앙당에서 어느 누구도 어떤 부서에서도 안상수 시장에게 경남도지사 출마 의사를 물어본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다소 과장이 섞였더라도 자기 당 정치인이 했던 말을 당 공보실이 나서서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는 배경. 그 배경에 홍준표 대표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데 두 사람은 2009년 당대표 선거 때부터 으르렁. 안상수 후보님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큰 화두가 화합입니다. 그런데 안상수 후보님도 가장 큰 화두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런데 97년 7월 9일자 조선중앙일보를 보면 안상수 후보님께서 그 당시에 신한국당 국회의원을 하실 때 그 옆집에 개가 짖는다고 옆집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자기 지역구의 옆집 사람과도 개소리 때문에 화합 못하는 분이 어떻게 당내 화합, 국민 통합을 하시겠다는 건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 당시 우리 애가 고3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바로 옆집에 개를 10마리 키웠습니다. 얼마나 시끄럽고 냄새가 나는지 애가 입시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하고 몇 번을 찾아가서 좀 개를 좀 딴 데 좀 옮기면 안 되겠냐, 한 마리만 키우면 안 되겠느냐 이랬는데 그럼 애를 갖다 딴 데 하숙시키든지 자기 지역구 옆집과도 그러면서 어떻게 당내 화합을 논합니까? 개 짖는 소리 때문만은 아니었는데 안상수 당시 후보의 병역 기피 의혹 시비까지. 박정희 정권 시절에 병력을 기피했다면 절대 검사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12년간 기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피했다고 허위사실을 막 얘기하고 이 텔레비 앞에서 말이죠. 알지도 못하고 지금 제대로 지명수배까지 됐어요. 71년도 병력 기밀로 지명수배 돼가지고 백망북면 돼가지고 왜 자꾸 거짓말합니까? 아니 참다. 훗날 홍준표는 경남도지사, 안상수는 창원시장이 되고 그런데 안상수 시장이 홍준표 도지사 하는 일에 딴죽을 걸자 홍 지사 대노하고 정신 나가도 분수가 있지. 더 이상 우리는 그것은 어떤 이유로도 앞으로 창원시하고 공동으로 사업 추진하는 거는 단 한 건도 없을 거예요. 행정 내용도 모르면서 창원시에서 시비 걸고 그래서 이게 선거기간을 갖다가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나중에 안상수 시장이 창원시를 경상남도와 동급의 광역단체로 승격시키는 운동에 나서려고 하자 홍준표 도지사 여기에 또 격분. 창원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이 말이야. 정치 노름하지 말고 되지도 않을 광역시 가지고. 따지고 보면 둘이 으르렁댔다기보다는 홍준표가 안상수를 일방적으로 공격한 흐름이 역력. 안상수에게 홍준표에 대해 하고 싶은 말 없냐고 물어보니 홍준표 지사에 대한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고요. 또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바보 멸치, 바보 멸치. 저 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 시대를 여는 민중당, 민중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는 민중당, 광장의 주인에서 정치의 주인으로 민중당, 민중이 행복한 나라 민중당, 민중당, 민중당.
유산균 사랑 2종류를 사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객값만 받는 이벤트를 12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내 몸에 맞는 유산균 찾기 프로젝트 수량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빨리 서두르세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 전화 1688-5807 1688-5807.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홍준표 대표가 살고 있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103.5, KNN 러브 FM으로는 부산 105.7, 안상수 창원시장이 살고 있는 창원은 90.9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 고릴라를 통해서는 전 세계 어디서든 들으실 수 있고요. 방송 나가는 동안 고릴라로 또 휴대전화 문자로 여러 고견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박중선님, 남북관계 해빙 모드 환영합니다. 당장 핵 포기나 이런 거를 바랄 수는 없겠지만 남북관계가 발전해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발전된 남북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셨고, 신미숙님, 트럼프의 속셈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일단은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 3287번 쓰시는 분, 남북대화 환영할 일이지만 너무 일방적인 양보는 하지 맙시다. 지금껏 합의문에 작성하고도 지키지 않은 그들입니다. 적당한 거리 유지하고 퍼주기식 남북관계 안 된다고 봅니다. 라고 하셨고요. 강석주님, 고위급 남북대화에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는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만 북핵 피해기, 개성공단 재개 등 북한이 숨기고 있는 의도를 읽어야만 진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셨고, 8442번 쓰시는 분, 남북대화는 불을 보듯 뻔한 북한의 술수라고 봅니다. 결과는 비핵화는 이끌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전망하셨고, 9423번 쓰시는 분, 남북 고위급 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의 100% 지지에 환영합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가 통일로 나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라는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샵 1035,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이니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추가 기소됐죠.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3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전두환과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들의 추징금 환수 문제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죠. 이 발언이 있고 한 달 뒤 국회에서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숨긴 재산도 추징할 수 있는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이 의지를 밝혀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따라서 재산 상당수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듣고 있는데요.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매각 대금 약 70억 원과 보유 예금을 가압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댓글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국정원 소속 정치호 변호사가 지난해 강원도 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죠. 이에 정치호 변호사의 유족은
정 변호사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며 경찰에 현장 검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을 통해 고 정치호 변호사에 대한 관심이 높던 시기 춘천경찰서장은 진실을 밝혀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곧 이 말을 뒤집었습니다. 결국 고 정치호 변호사 유족이 지난달 28일 자체 현장 검증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신이 발견된 소양댐 주차장에서 경찰 없이 유족이 현장 재현에 들어간 것입니다. 고 정치호 변호사의 형은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잦아들자 경찰이 말을 바꾸며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성토했습니다. 팟캐스트 김호준의 다스베이다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그 형사분께서 그 춘천서 안에서 최고 베테랑 수사관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정말 간절하게 부탁했거든요. 꼭 좀 도와달라고. 만약에 국가수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하면 경찰서장님하고 우리라도 좀 보자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춘천서에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가수에서 이 실험 자체를 무의미한 실험이라고 인정했답니다. 실험을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서에서는 실험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럼 우리가 같은 차를 가지고 같은 장소에 가겠다. 그래서 변호인단하고 차를 가지고 제 동생이 발견된 소양강댐 주차장에 가서 똑같은 실험을 해봤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1987년 6월 항쟁을 다룬 영화 1987을 관람했습니다.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 그리고 이한열 열사의 가족들도 함께 자리했는데요. 영화를 본 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화 투쟁 시기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 이런 말이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했다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뚜벅뚜벅 발전해오고 있으며 우리가 노력하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한 영화 1987의 관람 후기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영화 보면서 가장 마음에 울림이 컸던 대사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였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지난 겨울 촛불 집회 참석할 때도 부모님들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런다고 세상이 바뀝니다. 그런 말을 아마 저는 들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방금방은 아니지만 그러나 긴 세월을 두면서 이렇게 뚜벅뚜벅 발전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면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때 그때 세상이 바뀐다라는 것을 영화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노동 분야에 대한 적피해 청산 과제를 확정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공노의 법외 노조 처분을 조사 대상으로 꼽아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조합원 가운데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정규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했는데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정교조와 전공노의 법외 노조 처분이 취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지만 경영진의 거수기라는 오명을 듣고 있죠. 자,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이사회에서는 노동자 대표인 노동이사의 참석 이후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고 합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로 한국에서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도로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 처음 도입된 바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의 박윤배 사회이사는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던 모습이 사라지고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져서 참석자들 스스로 깜짝 놀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전체 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민간 기업으로 확산시키겠다 이렇게 약속했죠. 이에 따라 한겨레는 올해가 노동자 경영 참여 확산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초등학교의 빈 교실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현재 전국 초등학교의 빈 교실은 모두 900여 곳이 넘지만
빈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곳은 20여 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난달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이 빈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내서 화제가 된 바 있죠. 결국 대중적 관심이 커졌고 정부의 논의 속도도 빨라진 것입니다. 이에 교육부와 복지부가 빈 교실 어린이집 활용에 합의했고 국회에서 진행될 입법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르면 올해부터 초등학교 내부에 어린이집 신설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단독 보도였습니다. 소방청이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불법 주차된 차량은 강제 이동 과정에서 일어난 차량 훼손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당시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화재 진압과 구조에 큰 지장을 받은 일이 계기가 됐는데요. 이번 조처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뇌물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가 자신의 뇌물죄를 인정했습니다. 경남 기업이 베트남 하노이의 랜드마크 72라는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반주현 씨는 2014년 이 빌딩을 매각하기 위해 카타르 관료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주현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 내려집니다. 이상은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남북의 잇따른 접촉, 과연 남북관계 해빙을 불러올 수 있을까? 네, 많은 기대와 또 전망을 낳게 만듭니다. 한반도에 새봄이 찾아올 수 있을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 상상도 경기하는 겨울 언론들이 있습니다. 네, 이 겨울 언론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박강수의 봄이 온단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우은정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운 바람이 불어와 내 눈을 간지럽히고 지나간다. 눈부시게 소식 기다리다 만난 그대와 봄이 온단다. 그 향기로운 말 눈을 감으니 더 반가웁다. 고운 마음 벌써 달려나가 활짝 피어날 준비한다. 봄비가 와도 좋겠네. 우리 비를 맞고 걸어보는 추억이게. 해가 나도 좋겠네. 우리 눈부시게 아름다운 꿈을 꿀 테니. 아름다웁게 더욱 아름다웁게 마음에 봄이 온단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